5년 전 천안함 폭침 직전 우리 기상청에 대한민국 기상청의 중남미 아프리카 IP 접속, 인터넷 접속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천안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띄우기 직전 북한이 당시 기후, 기상 상황을 조사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얘기 예. 맞습니까? 천안함 얘기 말씀입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 이메일 계정을 계속 어떤 사람들이 뚫어보려고 하는데 예. IP 주소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요.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케니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예. 단동 다 그렇게 해서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제 이메일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케니아에서 제 이메일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북한이 하는 지금 뚫어보려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밀번호가 너무 길어서 예. 북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뚫지 못한다. 못 뚫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일부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직전에 우리나라 기상청을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 접속을 대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말은 북한에서 거기에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렇게 경유를 해서 그런 예. 방법으로 우리 기상청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백령도 앞바다의 조류 같은 것을 주로 들여다봤나. 어쨌든 북한의 행위로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희들이 사실 공개 못할 자료들도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또 사실 모든 정보들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김정은이 2009년 1월 8일 날 지도자로 후계자로 공식 지정이 된 이후에 2010년도 천안함 3월, 가을에는 연평도 공격이 나타났는데 김일성, 김정일 때는 특수부대에 의한 우리 교란작전 한국을 예.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왜 미얀마 사건, 칼기 그렇죠. 사건.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정규군이 동원이 된다는 정규군이 동원이 된다. 정규군이 동원돼서 연평도에서도 정규군이 4군단이 한국 연평도에다 대고 포를 쐈고, 그리고 천안함도 북한 정찰 총국 산하 정규 부대가 들어와서 천안함을 했고,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 들어와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대남 도발에서 정규군을 도발한, 그러니까 조금 더 대담해지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지는 그런 도발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테러 위주였는데 대담하고 그렇죠. 무모해졌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함 5주년 맞아가지고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를 했다가 예. 돌연 중단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우리 민간 단체가 북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대북 심리전이라는 용어는 저 구태여 쓰고 싶은 말이 아닌데 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특징이 폐쇄된 사회, 외부의 정보가 못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에게서 아니면 다른 모든 나라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외부의 진실, 한국의 진실을 들여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대북 전단 보내야죠. 아니, 제가 그러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그렇고 비공개적으로 예. 몰래 하는 것이 원래 심리전의 요구입니다. 그만큼 타격이 큰 거고, 예. 저렇게 한두 단체가 대낮에 나와서 전단을 어느 날 뿌리겠다고 공개를 하고 언론사에 팩스를 넣어서 가서 김정은 독재 타도 만세하고 이렇게 뿌리는 게 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예. 북한에서 우리 YTN, CNN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보고 있다가 저거 어느 날 전단을 뿌리면 풍속을 계산하고 하면 어느 지점에 어느 방향쯤에 와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에 노농적이대, 청년군이대, 보안원, 보위부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죽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전에 요구에도 맞지 않고 남북 관계를 괜히 긴장을 시키고 또 예. 지역 주민들 안전도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까 괜히 남북 관계, 그러니까 질서 있게 뭔가 이렇게 좀 모든 큰 전략 하에서 외부 소식을 들여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두 단체가 나와서 저렇게 타도 만세하고 보내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 자체가 그 어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어떻게 뿌리는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 그리고 예. 전문가들이 조언 같은 그런 것이 것을 들어간 받아들였다. 거지. 예, 받아들였다. 결국은 저것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그거는 저는 저도 박상학 대표 잘 그렇습니다. 아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5년, 천안함 5년에서 그런 내용을 날리겠다라고 했는데 예. 저 북한 내에서는 예. 천안함 폭침 자기들이 했다는 것을 지도층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도층도 대부분 그 작전을 지휘한 정찰총국장 그 지휘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 건데 다만 북한 사회 특성상 와이프한테 조용히 이야기라고 내가 이번에 훈장을 하나 탔어. 그런 자료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3월 달에 무슨 작전을 하나 했는데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근데 내가 그거로 국기훈장 1급을 탔어. 영웅을 탔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시기 월이라는 게 바로 천안함 폭침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백한 증거인데 예. 우리 정부가 좀 공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근데 루머가 많은데. 이미 제가 자일의 공화국에 1등 서기관으로 나가 있을 때 북한산 무기를 많이 팔아봤거든요. 예. 카탈로그를 다 제작을 해서 뿌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산은 얼마고 예. 소련산은 얼마고 중국산은 얼마다 가격이. 예. 근데 우리 조선권은 얼마다 싸다. 예. 근데 위력은 더 크다. 이러면서 파는 건데 올해 그거를 건져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예. 보면 그거 자체가 명백한 증거거든요. 사실. 보면 보인다. 예. 직접 북한 무기를 팔아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실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대 정시지도원 그 그다음에, 이상급은 연대급들 이런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김정은 대장이 불의에 기습적으로 들이깠다. 예. 저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했던 저런 이야기가 얘기. 바로 저것도 증거네요. 그렇죠. 예. 저런 것들이 예.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저런 게 증거다. 예. 알겠습니다.